백제가 이제 청주 지역으로 진출된 것이 삼국사기에는 대개 이제 1세기 그 중엽 그 다루왕 무렵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세기 중후반 무렵에 청주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흔적들이 이제 뭐 복명동 유적, 송절동 유적, 그리고 청주의 대표적인 백제 최대 고분군이라고 알려진 신봉동 고분군 등입니다. 신봉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5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4세기에서 6세기까지 걸쳐서 무덤이 조성되었는데요. 당시 신봉동 고분의 조성 배경으로는 고구려의 남진에 따른, 그리고 신라의 북진에 따른 이 격전지가 이 청주 지역 인근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백제에서 고구려와 그리고 신라와 대항하기 위해 싸운 전투의 흔적, 그리고 전사자들의 무덤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청주 지역은 삼국사기에는 낭자곡성 또는 낭성, 비성 또는 낭비성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 낭성, 비성, 낭비성 등이 이 청주가 아니고 충주 또는 뭐 포천이라고 하는 설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개는 이 청주 지역이라고 하는 설에 학계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때는 이제 비성 또는 낭성 또는 낭비성이라고 불렸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백제 때 이 낭성 또는 비성, 낭비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그 후대의 역사서에는 기록이 좀 창란이 돼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특히 지리지 등에는 청주를 백제의 상당현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었는데요. 사실 백제 시대에는 현이라는 지명을 사용을 안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상당현과 관련된 어떤 유물도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애초에 백제가 청주 지역을 점유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뒤에 5세기 말 무렵에 고구려 세력이 남하를 했었고, 그 남하한 흔적이 지금은 이제 세종시가 되었지만은 청주 남쪽에 부강 남성골 산성, 그리고 청주 서쪽에 오송 상복리 유적, 출토 유물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고구려 분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세기 중반 무렵에는 신라 군이 북상을 함에 따라서 이 청주 북쪽, 그리고 청주 서쪽, 그리고 청주 동쪽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삼국이 교착되는, 삼국이 이 전쟁을 지속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가 이 청주 지역을 우월하게 지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으로 어떤 그 지명이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백제 때는 이제 뭐 비성, 낭성, 낭비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상당현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신라도 분명히 점령한 적이 있었고 고구려도 점령한 적이 있었지만 고구려의 어떤 지역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또 신라의 어떤 지역이었다고 하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신라가 점유했다고 하는 기록은 역시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서원 소경을 설치한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주 지역은 삼국이 서로 영역을 다투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했지만 삼국 문화가 교차하는, 삼국 문화가 잘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